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사람들은 어떤 인물, 어떤 단어를 검색해봤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 알아볼게요. 자, 지금 제 옆에는 김세영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규리 아나운서도 함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이 말의 기운 받아서 올해 첫 방송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붉은 말의 기운을 받은 저희 국내 데이터 세상 속으로 국내 5위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혜훈입니다. 평생 보수 진영에 몸담아왔던 인물이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정책의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경제정책을 다뤄온 대표적 보수 경제통인데요. 그런 인물이 정반대 진영인 이재명 정부의 신설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탈당 절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여권의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혜훈 전 의원을 즉각 제명했는데요. 이번 행보를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이 전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책과 당원 자격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에 과거 행보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인선 논란을 넘어서 배신이냐, 통합이냐를 두고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그리고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던 강경 보수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적 배신이다 이런 거센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전 의원이 탄핵 반대 활동도 충분히 검증됐다며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과거 이념을 떠난 실용, 통합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혜원 전 의원 역시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를 떠나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수락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고 또 지속 성장을 이루겠다는 국정 목표가 자신의 소신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요, 지금 보수의 변절이자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실용과 통합의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더욱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황하나씨입니다. 정말이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런 이름이에요. 정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잘 알려진 황하나 씨가요. 자진 귀국하면서 또다시 마약 혐의와 해외 도피 논란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네, 황하나 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같은 해 태국과 캄보디아로 건너가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경찰은 황하나 씨의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황 씨는 캄보디아에 숨어 지내며 좀처럼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황 씨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각종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캄보디아의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현지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한간에는 남편이 05년생, 즉 황하나 씨보다 10살 이상 어린 남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떠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한편의 해외 도피 드라마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한국행을 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하나 씨는 변호인을 통해 귀국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고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두꺼운 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3년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황 씨는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캄보디아에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진 남성이 함께 입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는데요. 피의자 신문을 맡은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도피 이력과 반복된 마약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황 씨를 풀어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마약의 아이콘으로 불려지고 있는 황 씨. 이제는 마약류를 어떻게 구했고 또 누구와 함께 투약했고 또 해외 체류 중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까지도 상세히 알아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임성근 셰프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죠. 흑백요리사2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셰프예요. 네, 임성근 셰프는 과거 한식 대결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베테랑 한식 셰프입니다. 이번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는데요. 특히 팀전에서 소스를 전담하며 소스 장인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분 팬인데 한식 대첩 3에서 최종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전국에 한식을 잘하는 명인이 모였던 정말 최강 시즌 중에 최강 시즌이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고 마지막에 본인 식당이 전소되는 일이 있었는데도 녹화에 참여를 하면서 우승했던 정말 강철 멘탈의 소유자였습니다. 시청자들도 이렇게 요새 반응하고 있습니다. 빌런인 줄 알았더니 진짜 고수였다. 이 셰프의 음식 도대체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냐?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는데요. 방송 인기가 높아지자 모델 계약이 끝난 곳은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업장까지 임성근 셰프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네, 결국 임 셰프가 직접 나서서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은 없다. 그건 내 가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한 한식집이 본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내 초상권을 허락 없이 쓰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그의 음식은 도대체 어디서 맛볼 수 있을지 또 이 부분 궁금해지는데 사실 다음 식당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네, 임성근 셰프는 파주 심악산 인근에 자신만의 식당을 열겠다는 계획을 전했는데요. 내년 2, 3월쯤을 목표로 하며 5만 가지 요리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해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5만 가지 요리는 이제 흑백 셰프 2에서 나왔던 이제 그의 유행어죠. 자, 남의 얼굴을 도용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임성근 셰프의 최종 우승자가 될지 한번 귀추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겠지만 지난 한 주 2만 건이 넘는 검색량에 오른 분 김영대입니다. 그 외에 갑작스러운 비보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 씨가 지난 24일 향년 48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다음날 SNS에 부고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K-팝과 대중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영대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고인은 생전 BTS 등 많은 아이돌의 파급력을 초기에 짚어내는 칼날 같은 평론으로 유명했는데요. K-팝 샬록이라는 별칭이 있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송을 이어가던 터라 이 팬들은 이거 진짜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크리스마스 특집 녹화 방송에도 출연했을 만큼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해 왔는데요. 제작진은 해당 방송은 사전 녹화분이었고 송출을 마친 뒤에야 별세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인인 안현모 씨에 따르면 고인은 매년 지켜오던 크리스마스 전통대로 가장 좋아하던 영화 패밀리맨을 딸과 함께 보고 잠들 듯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마지막까지 가족과 함께한 진짜 패밀리맨,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 더 안타깝다 등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전 고인이 남긴 기록과 메시지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생전 고인은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교수의 길 대신 평론가를 선택했는데요. 한 강연에서 그는 모든 헛걸음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산이 된다. 결국 그 과정이 자신만의 명곡을 만들어준다고 말하며 실패와 방황의 시간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론가 김영대. 더 이상 그는 볼 수 없겠지만 그가 만들어간 기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1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1위 작품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캐셔로 지난주 5만 건의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캐셔로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의 신작 드라마입니다. 26일 전편이 공개됐는데요. 공개 뒤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 1위를 기록하고 글로벌 탑 10에 진입하며 초반 흥행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 손에 쥔 현금만큼 힘이 세지는 히어로가 된다는 설정인데요. 힘을 쓸수록 돈이 줄어드는 조건부 초능력 때문에 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인물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네, 세계관 설정도 재미를 더했는데요. 현금이 많을수록 강해지는 상황 외에도 술을 마셔야 능력이 발동되는 인물, 칼로리가 떨어지면 힘을 못 쓰는 캐릭터 등 생활 밀착형 초능력자들이 등장해 독특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나라 작품은 한번 오픈하다 하면은 글로벌 탑 10 정도는 기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셔로가 큰 흥행을 이루고 있는 이유도 화려한 캐스팅, 어떤 배우들의 이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인공 상웅 역은 배우 이준호 씨가 맡았고 먹은 칼로리만큼 염력이 강해지는 은미 역은 김향기 씨가 캐스팅됐는데요. 여기에 김혜성, 김병철 등 베테랑 배우들이 합류하면서 캐셔로만의 히어로 세계관이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네, 배우들의 연기와 활약이 이제 몰입감을 증폭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넷플릭스 신작 캐셔로가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전 세계적인 글로벌 흥행을 쭉 이어가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해외 트렌드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 사람들은 어떤 인물, 어떤 소식을 가장 궁금해했을까요? 5위부터 함께 보시죠. 네, 애덤 더 우입니다. 또 안타까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명한 유튜버인 애덤 더 우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행 유튜버 애덤 더 우가 현지 시간 22일 오후 2시 53분경 자택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그의 나이는 51세였습니다. 네, 또한 현지 보안관 사무실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애덤 더 우는 브이로그 채널을 포함해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역을 여행하며 테마파크나 숨겨진 명소 곳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약 5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블로그를 올린 성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또한 그는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탐구하며 디즈니 전문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하루에 매일매일 브이로그를 올리는 성실함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불과 하루 전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콘텐츠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사망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망 전날 공개된 마지막 영상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한 동네를 산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현재 팬들의 추모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절친한 동료 유튜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탐험가를 한 명 잃었고 나는 피보다 가까운 친구를 잃었다라는 이제 슬픔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버린 100만 유튜버의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해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니키 미나즈의 소식입니다. 헐리우드의 사고 뭉치인데요. 우리 힙합 여성 래퍼가 또 독특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요? 네, 니키 미나즈는 최근 애리조나에서 열린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아메리카 페스트 행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니키 미나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젊은 남성들의 롤모델이라고 표현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언뜻 보면 이게 도대체 왜 논란인가 싶지만 사실 그녀 같은 경우는요, 과거의 행보와 대비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니키 미나즈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나도 어린 시절 불법 이민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건 괜찮다며 현 행정부를 향한 존경과 지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을 트럼프가 붙여준 별명인 뉴섬 쓰레기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판의 수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했던 니키 미나지가 이번 행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왜 이럴까 싶기도 한데 또 살벌한 말실수가 또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니키 미나즈는 벤스 부통령을 암살자라고 잘못 지칭하는 말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이는 지난 9월 총격 사망으로 사망한 찰리 커크를 떠올리게 해 청중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사망한 찰리 커크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청년 운동가였습니다. 이번 니키 미나즈 키워드는 대중문화의 스타의 정치적 발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자되는지를 보여준 발언 같습니다. 민주당에 섰다가 또 이제 공화당에 섰다 왔다 갔다 한 우리의 재간동인 니키 미나즈 앞으로 또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빈스 잠펠라입니다. 또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콜 오브 듀티의 공동 제작자로 알려진 게임계의 거장 중 거장, 리빙 레전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고는 현지 시간 12월 21일 낮 LA 샌가브리엘 산맥의 엔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에서 발생했는데요. 빈스 잠펠라가 운전 중이었던 페라리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도로를 벗어나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네, 충돌 직후 차량에 불이 붙었고 빈스 잠펠라는 화재 속에 갇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승자 한 명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화재 속에서는 벗어났지만 병원 이송 후 결국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콜 오브 듀티라고 하면 젊은 게임하는 남자분들은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사실 저도 이 사망과 관련된 동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영상에 찍혀 있어서 사실 이거 AI 영상 아니야? 저는 잠깐 그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게임 거장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애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빈스 잠펠라는 인피니티 워드를 공동 설립해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만든 핵심 제작자인데요. 5억 장 이상 판매된 세계적 프랜차이즈로 현대 밀리터리 슈팅 게임의 흐름을 결정지은 작품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네, 가상의 전장을 만든 거장 중의 거장이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여러분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사고 원인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제임스 랜손입니다. 이 또한 또 사망 소식인데요. 지난 한 주 정말 미국에서 많은 셀럽들의 사망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드라마죠. 더 와이어로 알려진 배우 제임스 랜손이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임스 랜손은 지난 12월 19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당국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제임스 랜손은 더 와이어 시즌2에서 항만 노동자 그리고 소보트 카드 역을 맡아서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에게 인상을 남긴 인물인데요. 국내 시청자에게는 아무래도 드라마보다는 영화로 조금 더 익숙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븐 킹 원작 영화 이 챕터 2에서 성인이 된 에디 캐스프락을 연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넓혔습니다. 이외에도 블랙폰, 텐저린, 포커페이스 등 장르를 넘나들며 개성 있는 연기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던 배우이기도 한데요. 2021년 성폭력 생존자임을 밝히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독과 회복의 경험을 솔직하게 밝혔던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제임스 랜손은 20대 후반 약물 중독을 겪었지만 이후 회복의 길을 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기를 통해 스스로 정화해 왔다고 말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자 배우가 성폭행 경험을 밝히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까지 해냈던 배우였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건 그녀의 아내가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6살 아들 잭과 4살 딸 바이올렛을 언급하면서 글을 하나 올렸죠.
네, 제이미 맥피는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겼다며 이전에도 1000번 넘게 사랑했고 앞으로도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우리는 영원해 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SNS 프로필에 NAMI, 미국 정신질환자 가족연합의 모금 링크를 추가하며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함으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줬던 배우가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상처와 회복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신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을 품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드라마죠. 그리고 지금도 저의 최애 중에 최애라고 한다면 기묘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로 기묘한 이야기가 마지막 시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로 미국에서 기묘한 이야기 최종이라는 단어가 떴는데요. 또 드라마 10년이라는 엄청난 대장정을 찍으면서 저의 20대서부터 30대를 함께했던 이 드라마가 정말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시즌 5는 도대체 몇 화로 이루어졌냐 이런 단어가 검색량이 급증되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 회는 언제 올라오냐 이런 것들이 급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대부분의 검색량들이 각각 키워드가 200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도합해보면 거의 1000만 건에 가까운 검색량이 있었던 거죠. 네, 11월 26일 넷플릭스에서 기묘한 이야기 시즌5가 공개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넷플릭스 대표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가 시즌5를 끝으로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9년간 이어진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기묘한 이야기는 1980년대 미국의 소도시를 배경으로 초능력을 가진 소녀 11과 친구들이 뒤집힌 세계라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에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시즌5에서는 그동안 이어져 온 미스터리와 악의 근원, 그리고 최종 빌런인 베크나와의 마지막 대결이 그려졌습니다. 전 좀 뜬금없는 얘기이긴 한데 저의 최애 미국 드라마는 기묘한 이야기예요. 규리 아나운서의 최애는 뭐예요? 네,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 셜록 시리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기묘한 이야기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봐보고 싶네요. 네, 저는 사실 흑백 요리사 2를 지금 요즘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캐셔로도 나왔다고 해서 지금 캐셔로도 봐야 되고 흑백 요리사 2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지금 기묘한 이야기도 시즌 5가 나왔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얼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이 정말 볼 게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캐셔로도 오늘 봤고요. 기묘한 이야기도 있고요. 흑백 요리사도 있고 정말 연초에는 볼 드라마들과 이제 다양한 넷플릭스 시리즈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지막 회는 언제냐, 시즌 5는 총 몇 화냐 이런 이야기들이 검색량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시즌이 특히 더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대요. 공개 방식도 한몫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즌5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됐고 세 차례에 걸쳐 공개됐는데요. 지난 31일 드디어 마지막 최종화가 공개되며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네, 특히 최종화는 러닝타임부터 이례적이었는데요. 무려 2시간 8분. TV 드라마라기보다는 거의 장편 영화 한 편에 가까운 분량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마지막 화는 넷플릭스 공개와 동시에 북미 350여 개 극장에서도 상영됐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피날레를 극장 이벤트로 장식한 거죠. 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출연진의 변화입니다. 주인공 11을 연기한 밀리 바비 브라운은 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는데요. 10대 시절부터 촬영을 시작해 20대 초반이 된 지금은 결혼 소식까지 전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저도 밀리 바비 브라운의 결혼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락커 있죠. 본조비의 아들 제이크 본조비랑 올해 불과 한 2달 전에 결혼식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아역 스타가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할 수도 있구나. 이게 헐리우드의 보법은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단순히 드라마의 시즌 종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작품의 끝과 함께 배우들의 인생도 한 챕터를 넘긴 것 같습니다. 마치 해리포터 시리즈처럼요. 자, 200만 건의 검색량을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첩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알차고 가치 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